안녕하세요. 저는 곧 40대가 되는 직장 다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한테 가까운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형님과 관련된 일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복잡한 사연이고 떳떳한 일도 아니라서 어디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네요. 친한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혹시나 소문이라도 나면 정말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으로 이렇게 보내보네요. 최대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할 거지만 너무 있는 그대로 말하면 제가 누군지 알 사람이 있을까? 개인적인 정보들은 조금 숨기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출장이 굉장히 많고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거나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는 많지만 아무래도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거리를 두게 되더군요. 너무 사적으로 친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주말에도 만나서 술을 마신다거나 골프를 치러 간다거나 하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행동은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 사연의 주인공인 형님네 부부와도 일 때문에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형님도 성격이 워낙 개인주의라서 딱히 친해지지 않고 저에게 거리감을 뒀지만 일 때문에 이래저래 자주 마주치다 보니 조금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습니다. 저도 성격이 워낙 서글서글한 편이다 보니까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죠. 최대한 형님의 스타일을 존중해주면서 저도 나름대로 일을 해야 하니까 꾸준히 마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형님과도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형님이 쉰다면서 댁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고 형님 집에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친근한 동생으로 생각하고 대해주셨지만 저는 행여나 실수해서 진행 중인 일에 지장을 줄까봐 몰래 잔을 꺾으며 술을 되도록 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친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에게는 소중한 고객이고 고객과의 자리에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일하는 데 있어 원칙이기도 했으니까요. 술자리에서 일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형님은 오늘만큼은 일 말고 그냥 친한 동생으로 부른 거니까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술이나 마시자고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면 나이 들어서 모든 게 다 일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일에치이다 시피 살았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어디 가서 편하게 술 마시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할 기회가 참 없더라고요. 이 형님도 워낙 나름대로 성공을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쉼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일 얘기도 하지 말자고 했겠죠.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됐고 그런 형님의 모습에 저도 긴장을 풀고 술을 좀 더 마셔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도 편한 마음으로 술을 마셔서 그런지 금방 취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방으로 가서 잠을 자더라고요. 갑자기 이 형님이 잠드는 바람에 깨워서 다시 술 마시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혼자서 그냥 남은 술 홀짝 거리면서 앉아 있었어요. 시계 보면서 좀 이따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싶었죠. 그러고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얼마 안 있어 집에 도어락이 열리더니 형수님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형수님을 뵙게 된 건 그날 처음이었거든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형수님은 깔끔하고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제가 집에 있는지도 모른 채
허리를 숙이고 구두를 벗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끼워 낑낑대며 구두를 벗어 던지고는 옆으로 흘러나온 머리카락을 귀 뒤로 살짝 넘기는 모습이 미녀 배우가 나오는 광고를 보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형수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의 여자라서 예뻐 보이는 걸까요? 별것도 아닌 그 구두 벗는 모습이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던지 아직도 그 모습은 종종 생각하면 참 무웃합니다. 처음 보는 남자가 현관문 앞에서 자기를 빤히 보고 있는데 당연히 형수님께서는 많이 놀라셨겠죠.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소리를 지르며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하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더군요. 저는 다급한 마음에 해명하려고 했지만 차마 해명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이웃 주민들도 웅성웅성하면서 모이더군요. 경찰한테는 전화 걸고 별말도 안 했는데 엄청 빨리 오더군요. 아마 그 경찰이 올 때쯤에서 형님도 잠에서 깨서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잠에서 깬 형님 덕분에 상황은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얼른 집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연신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며 인사를 한 후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와 저의 첫 만남이 그렇게 강한 인상을 남겨줬지요. 뭔가 참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시에 세련된 정장에 구두를 벗는 모습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강렬한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간이 제법 지나고 형님 집에 한 번 더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계약서 한 장을 팩스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지금 집에 없다고 직접 좀 가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로 미리 연락해 놓을 테니 아내에게 서류를 받아라고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저번에 경찰도 오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조금 껄끄럽긴 했지만 이번엔 일 때문에 가는 거기도 하고 저번 일 있고 난 뒤에 형님께서 제가 누군지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찾아갔습니다. 중요한 계약서였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니 형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집에 계셔서 그런지 형수님의 복장이 저번에 봤을 때랑 달리 편해 보였죠. 쇄골과 팔뚝이 다 드러나는 깊게 파인 나시와 형님 것처럼 보이는 반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편한 옷을 입어서 그런지 그녀의 신체 특성을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굉장히 탄탄하고 굴곡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수님도 그때의 일이 민망했는지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문 앞에서 고개를 돌린 채 팔만 쭉 뻗어 계약서를 건네주셨는데 제가 계약서를 받고 난 뒤 누락된 게 없는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린 후 문을 닫으려는 찰나 형수님이 저를 불러 세우시더군요. 처음 봤을 때 미안했다고 남편이랑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며 시간 괜찮으면 커피나 한잔하고 가라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편한 복장이 민망했는지 어느새 옷으로 몸을 꽁꽁 싸매고 나오신 형수님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과는 다르게 저를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셔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형수님은 형님과 성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시원시원한 성격이었고 저번처럼 그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저를 대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더 자주 방문하고 형님과 함께 형수님도 제법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충 세무적인 이야기였는데요. 한국에서는 본인 사업이 과세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업종마다 세금이 좀 다르게 매겨지는데 본인이 하는 쪽은 세금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싱가폴 쪽으로 넘어가서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근데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전 답사도 해야 하고 기관 쪽이랑도 여러 번 회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싱가폴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을 먼저 만나기로 했고 한국을 떠나서 바로 그 나라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없으니까 호텔에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혼자서 있어야 한다고 좀 길게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와 같이 해오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계속 진행하되 시간적 여유를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없는 동안 형수님을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저도 두 사람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걱정 붙들어 매라며 알겠다고 대답해줬죠. 형님은 60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에 가셨는데 처음 며칠 동안은 국제전화로 전화를 몇 통 했지만 별로 특별한 요청을 하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저도 굳이 찾지 않는데 형수님께 찾아가는 건 오지랖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그렇게 형님이 싱가포르에 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형님에게 전화가 와서 아내가 많이 아픈데 응급실에 데려다 줄 수 있느냐는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행히 이 근처에서 대학병원이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이었지만 형님의 부탁에 형수님을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운 뒤 집에 가도 좋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형수님을 모시고 다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만 아파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단순한 몸살이었다는 형수님을 모시고 들어와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저도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깊게 잠든 형수님의 모습을 확인하고 소파에 누워 잠깐 눈을 붙였는데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깜깜한 밤이었어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니 형수님이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좀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는데 덕분에 살았다고 피곤해 보여서 깨우지 않았다고 하시며 혼자 먹기 적적한데 같이 저녁 먹고 가라고 하는 말에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형수님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오셨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술 드셔도 괜찮으냐 물었더니 이 정도는 아픈 것도 아니라고 평소라면 그냥 약 먹으면 낫는 건데 남편이 옆에 없어서 그런지 걱정돼서 자기가 너무 오버한 것 같다고 고맙다면서 맥주를 한 컵 따라 주시더군요. 그렇게 저녁 식사 자리가 간단한 술자리로 바뀌고 형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아직까지 결혼도 안 하고 총각으로 살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털어놨습니다. 직업 특성상 집에 못 들어가는 날도 허다한데 집에서 기다릴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은 정신없이 일만 하고 있어서 결혼 생각도 딱히 안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던 애인이 있었지만 최근에 내가 너무 바빠서 소홀해지면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말해줬습니다. 형수님은 저를 보고는 너무 아깝다면서 참 달콤한 면이 있다면서 자기 남편도 그런 배려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지인에게 응급실로 모셔달라고 싱가포르에서 전화까지 주는 사람인데 얼마나 배려심이 많냐고 농담하듯이 받아쳤는데 형수님은 그렇지 않다면서 굳이 몰라도 될 두 사람만의 시간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형수님은 남편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끔 매사에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남편은 너무 난폭하고 급해서 자신을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동안 남편 욕을 하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안 보였는데 굉장히 마초스러운 면이 있더군요. 특히나 아내분이 워낙 나이에 비해서 젊고 예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아내한테 달려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본인만 좋아하고 끝낼 거니까 점점 싫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밤에 어떤 스타일이냐고 묻더군요. 형수님의 노골적인 질문에도 저는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서비스 마인드가 좋다면서 밤에도 애인의 요구에 최대한 맞춰주는 편이라고 대답했어요. 나름대로 재치 있게 대답했다고 생각하고 형수님의 얼굴을 살짝 쳐다봤는데 정말 부러운 표정을 지으며 애인이 좋아하겠다며 부럽다고 말하더군요. 몇 잔 마신 맥주 때문인지 형수님은 취한 눈동자로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점 어색해지는 이 상황이 진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불타는 마음에 기름을 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애써 화제를 돌려보려고 기지개를 켜며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는데 몸이 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이만 가봐야겠다는 말을 돌려서 말한 것이었죠. 그러고 나서 일어나려는데 형수님이 제 기지개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깨가 많이 뭉친 것 같다며 잠깐 이쪽에 앉아보라고 말하고는 뒤에서 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뭉쳐있으면 푹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남아있다면서 제 목덜미와 어깨를 차가운 손으로 만져주고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형수님의 터치에 몸이 빳빳하게 굳어있는데 형수님이 제 등 뒤로 가깝게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눈알을 최대한 돌려도 형수님이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형수님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제 와이셔츠 단추 몇 개를 풀며 제 어깨를 꺼내고는 낮고 가녀린 목소리로 "여기 시원하지?"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윽고 형수님의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만큼 가깝게 다가와 있는 형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님이 싱가폴로 갈 때 저에게 형수님을 잘 부탁한다고 한 말이 떠올랐지만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형수님이 풀지 못한 답답함을 제가 모두 해결해 줬습니다. 많이 뭉쳐져 있던 저의 어깨처럼 뭉쳐져 있는 그녀의 답답함을 콸콸 쏟아내줬어요.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시원하고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어놓은 것처럼 멈추지 않더군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니 밤새 구겨졌던 와이셔츠와 바지가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님이 돌아오기로 한 날짜까지 저는 형님 몰래 형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형님에게서 얼마 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체류 기간이 30일 더 남았는데 몇 주 정도 더 있다가 돌아오신다고요. 형수님 걱정은 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심과 매력이 항상 저를 미치게 만들고 저도 그녀를 항상 미치게 만듭니다. 형수님도 남편이 다시 돌아올까봐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해결책을 찾아내는 유능한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겠죠. 기회가 된다면 형님이 돌아온 뒤에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번 사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